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은 보합을 유지했고요. 코스피는 0.2%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양매도가 나왔고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라는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한 흐름인데 코스피 양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은 오늘 좀 샀네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이 사는 흐름이 조금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은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최소. 왜? 코스피가 3,000이면 코스닥이 1,00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00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인데, 즉 안에 있는 시총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시총의 무게가 다른데 재밌는 거는 이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요,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코스피와 3배 정도 차이 나는 코스닥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 빠진 게. 그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5억 정도, 100억, 1000억, 음, 15,000억이죠? 맞나요? 10만 억? 10억? 100억? 150억? 150억 정도를 팔았다는 관점인 거고, 코스피는. 그렇다면 코스닥은 또 130억 정도가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면 3배 차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코스피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팔렸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량이 더 나왔다. 물량이 더 나왔다. 쉽게 표현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따진다면 45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10만, 100만, 1000만. 4,500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숫자에 계속 약해서 뒷자리가 안 나오면 항상 정신없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4,500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500을 팔고 코스닥은 4,500억이 나왔다라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3배 차이가 나는데, 시총 차이가, 물량 판 거는 똑같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코스닥 위주로 많이 두드러 때렸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크게 이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고요. 정말 선별적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은 보합권이지만, 그 보합권 안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뭐 했다? 매도세를 많이 때렸다라는 거죠. 매도세를 많이 때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의 시장만 보더라도, 자, 코스피 상승 개수에 비해서 하락 개수가 좀 더 많고, 뭐 코스닥도 상승 개수에 비해서 하락 개수가 좀 더 많긴 많은데, 매수를 보면 비차익 순매수, 즉 손해보고 매매를 한 흐름이 좀 많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냥 잡아놓고 횡보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때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잡아놓고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 끌어올림 자체가 물량을 많이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잡아놨던 시기에 비해서 끌어올린 흐름이 뭐다? 물량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다.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건, 즉 앞으로도 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요 안에 당분간은 좀 가치로 확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죠. 요 안에서 가치 확률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딱 1000포인트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1000포인트를 바로 넘겨서 막 날라가서 다시 이 고점을 확인하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하는 그림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목요일 정도까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확률이 좀 높다. 뭐 하방으로는 코스피는 324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그냥 여전히 990포인트로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여기 안에 갇혀있는 자리에요. 이 안에서 당분간은 좀 움직일 확률이 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최소. 그런 흐름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와서는 자, 오늘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좀 가고 세미시스코 맞나요? 대단하더라고요. 세미시스코가 장 막판에 한번 좀 흔들었다가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오늘 46,200원 못 넘기면 무조건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장 막판에 3자 유상증자가 된다라는 이슈인지 그냥 동시호가로 적은 거래량으로 땡겨버렸거든요. 거진 5% 이상을 한 4% 정도를 땡겨버리면서 상한가를 메꾸는 자리가 나왔어요. 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종목의 그림 자체가 수급이 한번 나갔다가 그 수급을 여기서 한번 채워놓고 그리고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가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안 나오게끔 그냥 상한가를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갭이 떴을 때 이 51,200원 위에서 떠서 위에서 조정을 받아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뭐다?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요거는 뭐 날짜별로 이렇게 여러 개 나눠진 부분이지만 이거를 하나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런 흐름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근데 얘는 시간으로 많이 뽑았죠. 시간적 관점으로 많이 봤고, 시간적 관점으로 안 봤던 게 뉴프라이드가 아예 없어졌군요. 그 종목을 좀 봤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게 아예 없네요. 뉴프라이드가 아예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뜨질 않네요. 좀 안타깝지만, 자, 어찌됐든 자, 지금의 이제 이 흐름으로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닿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가 중요하다. 갭을 띄워서 고점 위에서 갭을 띄워서 슈팅을 내놓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어찌 이 4만원 위에서만 조정을 받으면 뭐다?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하고 또 한 차례 한 7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혹여나 이 시가 자체가 51,200원 위에서 뜨지 않고 이 밑에서나 4만 한 8천원 정도에 떠서 51,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맞고 밀리는 자리가 혹시나 나타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뒤에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의 차트 자리가. 굳이 갭자리 메꾸고 여기 2만 한
26,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쌍봉을 만들든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유통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홈절주 기준이에요. 시중에 유통돼 있는 물량이 24%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호가창이 뭐다? 굉장히 얇다. 즉 얇으니까 쉽게 누를 수도 있지만 쉽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신고가다. 그러면 그만큼 더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누르지 않는 이상 주가를 하락시킬 이유가 없는 차트구나 라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역배리였던 차트를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려놨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조정은 올 거고, 그 조정에서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 조정이 한 6개월, 7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또 자리를 또 잡고 나면 그때 한번 또 상승하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을 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의 모양 자체가.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에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현재 만들어 놨다라고 봐야 돼요.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았다가 추세가 바뀔 뻔하다가 다시 급등 차트로 갖다 놨고, 그러면 이제 고점을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갔다가 말 거냐예요. 그러면 차트의 그림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파동이 한번 나왔으니까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오고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다음에 누르는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고점을 좀 낮추면서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거를 올라와서 누르고 올린 다음에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후자로 보기에는 후자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500%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차트, 정말 제대로 된 급등 차트는 바닥 대비해서 10배 정도 오르고 나면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기대해볼 자리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요 5만원 위로 올라타는지 꼭 체크하시고 51,000원을 넘어서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갭이 높게 떠서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한다면 장중의 흐름 자체가 조정을 받더라도 요 위에서만 47,500원 위에서만 조정을 받으면 뭐한다? 한번 더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이고요. 장중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하는 클라우드예요. 뭐하는 회사인지를 좀 볼게요. 윤석열 관련주네요. 정치 테마주고요.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건 약간 잡주 성향이 강한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잡주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잡주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희한하게 이런 잡주가 이런 잡주의 성향을 가진 종목이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클라우드 에어 수상하다, 차트의 모양이 수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기존에 요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움직이면서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했던 이 종목 자체가 저점을 갱신하고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를 뭐했다? 하락시켰다라는 거죠.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대략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 하락에 대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주가를 하나하나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크게 보면 요렇게 지금 뭐다?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내려앉은 자리에 비해서 옆으로 횡보한 자리가 좀 짧긴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횡보가 이게 결국엔 여기서 고점을 강하게 높이지 못하고 눌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 누른 만큼 횡보하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가 위로 쳐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여기 내려앉았던 자리처럼 여기서도 올라가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런 기준을 2530원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오늘 그 2530원을 넘어서 상한가 부분까지 가려다가 장 막판에 이 공매도의 힘은 역시나 대단하다. 물량을 쌓아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거래 터지면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 계단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를 강하게 눌러버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또 계단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온 자리다. 그러면 235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2520원 위로 올라타는지 252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체크하시고 이 위로 올라타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또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의 흐름을 보면 요렇게 자리가 잡혀지거든요. 그럼 오늘 그 고점의 자리, 단기적으로 고점의 자리를 확인한 자리인 거고,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의 자리인 거고, 위에 저항이 많지만 그 저항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거래량으로 엄청난 상승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매물을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서 그 다음을 노리는 시간적으로 시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요. 그죠? 기존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확실히 이번 달에 거래량이 더 터졌고, 그러면 여기 시가가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죠. 3200원 3200원 또 올라오면서 거래를 만들었던 자리가 5000원대가 있는데, 웬만하면 3200원에서 전 한 4000원 정도까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워낙 잡조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도 아직은 역배열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엄청난 상승을 하기보다는 한 차례 올려놓고 위에서 조정받으면서 이 중간값 말 그대로 평균값을 올려줄 거냐, 그게 아니면 올렸다가 누르고 나서 이 2평 안에서 기간 조정을 엄청나게 가진 뒤에 2평을 밑으로 깔고 정배열을 만들어서 강하게 날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좀 종목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 후자라면 지금 당장은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전자냐 후자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한 차례라도 더 주가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TA항공이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주가를 좀 올리다가 기존에 이 월봉을 보고 5200원 말씀을 드렸었죠. 5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흐름을 버티길래 한 차례 조금 더 보자. 원래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였지만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이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은 그림인 거죠. 이 고점, 단기 고점을 정확하게 확인한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번 지켜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단일가 거래가 3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단일가가 끝나면서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왜? 요날 시간에서 공시가 나왔죠. 소수계좌. 누가 눈치 없이 한 계좌에 이 종목을 많이 담았어요. 그게 거래소에 발각이 된 거고, 그러면서 오늘 귀 종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고나 주의는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 때문인지 어찌 됐든 이렇게 됐으니까 조정을 한번 받자. 둘 중 하나거든요. 정말 세력이 우리보다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왜 밥 먹고 하는 짓이 맨날 차트 만드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 소수계좌라는 게 이게 약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약이 된다라는 건 누군가 큰 손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말 이 주식을 잘하는 놈들이 굳이 이 소수계좌를 우리한테 오픈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이만큼 샀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개인들이 이거 사면은 야 우리도 타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노려서 요 모양새로 소수계좌를 보여주는 건지, 반반이에요. 소수계좌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주저앉든 아니면 날아가든,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모질한 애들이면 여기서 주저앉는다라는 건 얼마나 모질한 애들이냐, 작전이 실패한 거냐, 아니면 애초에 소수계좌를 보여주면서 이 소수계좌를 보여주는 게 작전의 일부였던 거냐, 뭐 그 차이긴 한데 어찌됐든 무능력한 놈들이다. 그게 맞고 주가를 주저앉힐 거라면 정말 무능력한 애들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올린다라는 건 노출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팔고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수도 있는 뭐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중간값을 깨고 한 차례 밀렸다가 여기 4,3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결국에는 4,45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일단 추세 라인에는 걸려 놓은 거거든요. 그럼 내일 한번 조정을 더 받으면 이 추세는 깨진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는 뭐다, 차트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횡보가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왜?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매수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한 달, 두 달, 3, 4, 5, 6, 7 8개월 정도를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자로 빠르게 튀어오를 거냐? 사실 이 기대심리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맞고, 그 기대심리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된 부분이다. 바닥 대비해서 한 3,400%가 올라온 거니까. 그죠? 반영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요 안에 박스권에 들어 앉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유지한다면 차후에라도 한 번 더 요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 차트다. 그죠? 지금은 1차적인 지지 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했죠. 그럼 이 자리가 이탈하냐 안 하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4,100원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옆으로 조정은 나올지언정 주가는 한 차례 뭐다? 레벨업 시킬 수 있다. 쌍봉을 만들든
고점을 갱신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예림당이 너무 주가를 못 올려놔서 얘 때문이라도 한번 좀 찬스가 나왔으면 하는데, 얘는 월봉하고 주봉이 좀 안 이쁘거든요. 위에서 누르는 이 2평이 찍어 누르는 자리라 여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못 올라가고는 있어요. 여기서 거래만 살짝 붙어주고 한번 쳐주면 4,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인데,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대신 일봉에서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일봉에서는 요거를 하나의 중심값으로 잡고 요 안으로만 들어서면 되는 그림인데, 요 안으로 지금 못 들어서고 있어요. 딱 요 안으로만 들어서면 되는데 그 안으로 못 들어서고 이 밑에 있는 박스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라고 해야 될지 두 종목을 겹쳐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자, 헬릭스미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죠. 주주들 힘들게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했다가 유상증자 받았던 거를 다 까먹고 상장 폐지까지 갈 뻔하다가 결국엔 또 주주들이 뭐다? 살려놓은 종목이에요. 결국 또 유상증자가 잘 돼서 어쩌고 저쩌고 했고 임상을 뭐 기대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한 차례 레벨 다운 시켜놓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박스를 이제는 건드리는 자리예요.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야만이 44,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 파생상품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올려다 놨다가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딱 요 자리죠. 뭐가? 실제적으로 갭자리는 여기서 여기지만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뭐가 돼? 저항이 되는 자리인 거죠. 딱 그 저항을 맞고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한번 눌렀던 자리가 이제 이 밑에 건 필요 없죠. 굳이 저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없는 자리니까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였고 38,800원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갭이 다시 떴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37,700원. 그럼 37,700원이 어디? 오늘의 저점 정도죠. 37,650원이네. 살짝 깼다가 올려놨네요. 그쵸? 그럼 다시 37,7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나타내 줄 거냐를 체크하시고, 장중에는 많이 밀려도 36,8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 요 자리를 크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찌 됐든 요 갭 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8,000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구름대 상단이 44,000원이에요. 1차 44,000원, 2차 48,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아이진은 어제 뭐 임상 일상 호주에서 들어가네 어쩌네 저쩌네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어요. 뭐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는 종목 같더라고요. 유무상증자 결정,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요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진 것 같고요. 주가가 빠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연제약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래나 저래나 현재 이 추세는 벗어났던 부분이었고, 월봉으로 봐도 아직은 그래도 신고가 위에서 주가를 펌핑시키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딱 요런 지금 흐름인 거죠. 딱 요런 흐름인데, 이 추세 위에서 좀 움직였던 그림이었다가 오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빠르게,
이번 달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밑에서 만들어지는 이 추세의 흐름을 바꿔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바꿔간다라는 소리가 뭐냐?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는 거예요. 내려앉으면 뭐다? 국도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신호도 걸린다라는 거고, 횡단보도도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주봉을 보더라도 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리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시 또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온 자리가 나타났다. 요 안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다 지우고요. 또 이제 헷갈려지니까. 이제는 여기 자리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위주로 보시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그러면 횡보하면서 결국은 이 구름대를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만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차례 치고 올리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결국엔 이 안에 갇혔다. 주가 자체가. 그럼 이 안에서 버텨줄 거냐, 한 차례 내려앉아서 그 다음 박스권까지 내려앉을 거냐, 그 기준으로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기까지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 오늘 좀 이 분봉의 흐름을 보니까 강하게 밀더라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랑 물량을 거의 똑같이 던졌다라는 건 3배 이상을 던졌다라는 분위기인데, 그 3배 이상의 물량이 현대로템에서 좀 많이 나온 그림 같아요. 좀 많이 던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자체가 없이 밀렸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는 자리. 그러면서 구름대가 만나니까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기는 싫고 밑으로 타고 넘어가겠다라는 기준으로 지금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단기 지지라인 24,000원, 여기서 한 차례 밀린다면 23,5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다. 혹여나 언더슈팅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는 23,200원까지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즉 여기가 하나의 중심봉이 될 부분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든 밑으로 밀렸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어디 24,700원 위로는 올려놓고 지지를 받아야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는 거고요. 월봉상에는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27,000원대 혹은 28,000원대까지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그냥 누를 거냐, 아니면 누르는 척 했다가 올려다 놓을 거냐로 봐야 되는데, 저는 누르는 척 했다가 올려다 놓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여기서 위아래 주봉상에도 올렸다가 누르는 그림을 계속 만들다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이 고점을 넘긴 자리거든요. 그럼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기대해보자. 이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페이크인지, 올라가면서 조정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주가를 그냥 누를 거냐. 후자라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전자라면 하나의 페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전산업, 실제적으로 원전 관련이죠. 후발자 주자예요. 우리기술, 그 다음에 대한전선, 대원전선,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이 움직일 때 못 가고
걔네들이 빠질 때 얘가 좀 움직였던 자리인 거고요. 걔네들이 좀 많이 빠질 때 얘는 상한가를 갖고, 그래야 지금은 횡보하는 그림,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횡보하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림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한정 기술이 좀 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대원전선은 3을 갔고요. 얘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요 갭자리를 메꾸고 갈 확률이 높아진 자리가 나왔고요. 주가를 올려놓고, 우리가 항상 이 이론적인 것도 확인을 항상 해봐야 된다. 자, 파동이 한번 나오고, 주가를 누르고,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누르는 자리죠. 그죠? 하락 A, B, C가 나오는 자리예요. C가 현재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C가 8,250원 위에서 끝나는 C라면 뭐다? 주가는 고점을 한번 갱신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8,250원을 깨고 저점을 갱신한다.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또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어디 갭자리를 메꾸고 첫 번째 상승의 한 30% 정도는 깨고 다시 한번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한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뭐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지금까지 봐오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게 대부분 잘 맞죠. 그죠? 어찌됐든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요 라인을 한번 치고 올려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값, 아무튼 요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를 한번 눌렀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이 윗꼬리보다 몸통이 길다라는 거고, 이번 달은 아직 남았다라는 거고, 주봉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번 주도 윗꼬리보다 몸통이 길다라는 거, 아직은. 그죠? 그리고 이 몸통에 아직은 중간값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게 7,200원 정도인데, 7,200원이 아까 30% 정도 빼먹을 수 있다라 그랬죠. 딱 그 자리가 7,200원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7,000 조금 더 뺄까요? 7,000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좀 더 넉넉하게 잡아둔다면.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이 위에서 조정받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조정 주고 갈 거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 현재는 C파동 중이다. C파가 어디까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차후 흐름이 달라진다. 이 원전 주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 왜? 첫 번째로 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두산중공업도 23,000원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대한전선이랑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경고 종목을 달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왜? 신용 미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 변곡점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대원전선이 치고 올라가면서. 기존에 대한전선이 갈 때 대원전선은 뭐였어요? 경고였나? 아니면 단일가였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제가 대원전선을 보고 얘도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전선 아니냐, 얘도 간다. 제2의 HMM이 될 수 있다. 대원전선 쉴 동안 얘가 간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예요? 3, 4일 동안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한 부분에 대한 6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60, 70% 정도. 여기서부터 상승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변곡점인 거고, 이제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업할 확률이 높다. 대신 4,0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